그다음에 바깥쪽에 아픈 것도 올 수가 있고 이 안쪽에 연골이 다쳤을 때도 지으면 아플 수 있고 이거 꽉 쥐고 만약에 돌렸다면 힘이 빠지면서 아픈 걸 느낄 수가 있고 오. 아주 살짝 근데 확실히 다른 데랑 달라요. 찌릿찌릿하거나 좀 아픔이 느껴질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여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통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기 전에 댓글로 문의한 궁금증부터 해결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해솔님이 남겨주셨어요. 9년 전에 크게 다친 후에 종아리와 오금 통증이 지금까지 계속돼서 고민인데요. 종아리 통증 때문에 하지정맥 시술, 동맥 검사, 신경 차단술까지 받았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이 통증의 원인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우선은 종아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확률도 있지만 그쪽이 손상되면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상처가 남을 확률이 높지만 이게 이제 상처가 남은 데는 일반 조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신전이 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네. 9년 동안 저런 변화가 왔다면 그거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종아리로 가는 신경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허리에서 왔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신경줄을 따서 엉덩이나 종아리 근처에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거는 정확하게 이학적 검사를 하면 보통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의견 참고하셔서 네. 전문의와 한번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의대녀 시청 후에 댓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니까요. 네. 오늘처럼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근데 원장님 혹시 네. 최근에 달고나 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달고나는 먹어봤는데 달고나 커피는 못 먹어봤습니다. 이제 어린애들이 먹기에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일단 위험한 것까진 잘 모르겠는데요. 달고나 커피는 말 그대로 그 네. 달고나는 아시잖아요. 네, 네. 예, 그 설탕을 계속 저어야 되는 네, 네. 건데 네. 요즘에 커피 위에 이렇게 달고나가 네, 네. 함께 네. 어우러져서 먹는 네. 게 유행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400번 이상을 저어야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네, 네. 이거 하다가 손목 잃을 뻔했다 이런 분들 네, 네.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 정말 이게 손목에 좀 무리가 가나요? 계속 돌리는. 그러니까 이제 네. 손목에 그러니까 이게 손목 자체는 안박, 두꺼방시병이라고 바깥쪽에 아픈 것도 올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요 안쪽에 연골이 다쳤을 때도 지으면 아플 수 있고 손에 수근관증후군이라고 있어서 이걸 꽉 쥐고 만약에 돌렸다면 힘이 빠지면서 아픈 걸 느낄 수가 있고 아하. 여러 가지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어쨌든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달고나 커피 그냥 좀 사서 네. 드시는 게 낫겠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시간 스마트폰이랑 네, 네, 컴퓨터 네, 같은 네.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네. 이 역시 손목 통증의 많은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손목 통증 이게 어쨌든 이게 네. 신경이 포획되는 제일 많은 병의 이름이 수근관증후군이라서 수근관 네, 증후군. 네, 보통 손목하면 수근관증후군이 한 설명이 한 절반쯤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나올 정도로 예. 예, 일단은 워낙 많은 사람이 걸리는 게 수근관증후군입니다. 아, 저 기억나요. 네. 그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네, 예. 드라마 주인공이 이렇게 네. 손에서 자꾸 뭘 떨어뜨리잖아요. 네, 네. 이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게 처음에 이게 저 병에 대해서 알려진 게 세계대 2차 대전 때. 아, 그때야 돼서야 이런 병이 이제 이 신경이 눌리면서 이게 생기는 것이라는 게 확립이 됐고 이게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가운데 가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지배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손가락 1, 2, 3 네 번째 손가락의 가운데까지 이 바닥 쪽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 쪽에서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누릴 수가 있고요. 신경이 마찰되면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손을 제끼고 하는 거 혹은 손을 굽히고 하는 거 이런 게 반복될 때 특히 손을 굽혔을 때 오랫동안 되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이프 치거나 이런 거 그런 네네. 경우 있어서 이제 손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특히 그것보다는 뭘 지울 때 짚고 쓸 때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뭘 오랫동안 짚고 있다 이럴 때는 많이 힘드니까 펜도 오랫동안 짚고 있을 때 힘을 떨어뜨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손목이 저리거나 네, 아프면요 네. 스트레칭 해주면 좋다고 해서 많이 하는데 네, 네. 사실 방법을 잘 몰라요. 그냥 스트레칭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그게 이제 네. 스트레칭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제껴서 뒤로 하는 스트레칭 방법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제가 만진 것처럼 깍지를 끼시고 네. 뒤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제껴줍니다. 오 시원하다. 이 제낀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오. 이건 왜 그러냐면 수근관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네. 손의 정중신경을 따라서는 힘줄을 따라서 긴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 네. 요거를 푸는 방법이 이렇게 제끼는 것보다는 손을 양쪽으로 이거보다? 보통 수근관증후군이 양쪽에 문제가 어느 쪽이 더 심할 뿐이지 양쪽에 있는 분도 많거든요. 네. 손을 제껴서 아.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오 훨씬 더 확실히 효과적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네, 훨씬 더 이거랑 효과적이에요. 네. 차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 예. 예, 요 방법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오. 스트레칭에서 또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손가락에서 4개 들어가는 쪽에 웨츠 여기 보면 쭉 들어간 데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손이 저리거나 손이 뭐 너무 많이 구부러지는 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부위에 긴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경 지나가는 데서 신경이 한 번 더 마취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높은 데라서 요 부위를 만져주는데 잠깐 들어오실래요? 여기 지금 맥박이 뛰고 있죠. 여기. 네. 똑똑 뛰는 건 닿을 거 아니에요. 네. 요거보다 좀 뒤에요. 이렇게 집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요거서 여기 지금 느낌이 가셔요. 이 상태에서 다행히 예. 다행히 그래도 전 손목은 괜찮은가 네. 봐요. 아니 네. 아니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네. 눌렀을 때요. 오. 그래서 조금 약간 살짝 있으신데 느낌은 있네요. 요 상태에서 어. 요거를 이렇게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아 뭔가 살짝, 살짝. 오. 아주 살짝. 오 근데 확실히 네. 다른 데랑 달라요. 네, 찌릿찌릿하거나 오. 좀 아픈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무리하게 앉으면 너무 힘드니까 물론 결국엔 좋아지겠지만 아주 부드럽게. 아, 이거는 네. 정말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살짝 깊이 오. 아주 부드럽게 한 오. 10여 분 정도 만져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1분 정도 만졌다가 1분 네. 쉬었다가 다시 1분 만졌다가 1분 쉬었다가 반복해서 해줘도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네. 주인공은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 수근관 증후군이 말이 좀 어려워요. 네. 수근관 증후군 네, 네. 이거 발음 연습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심하면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실제로? 이 수술이 그렇게 뭐 네.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 후에 이제 뭐 유착이 되거나 손이 굳거나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아주 심한 정도의 수근관 증후군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관련되는 게 이제 신경이 불명이 다쳐서 신경이 가운데에서 손상이 온다. 딴 치료를 안 들을 때 수술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네,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치유가 네, 되는 네, 게 좋은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근데 손목이 아프면 네, 네. 나도 이 네. 수근관 증후군 뭐 네.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 네. 이건가 뭐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좀 네.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자가 진단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수근관 증후군이 어떨 때는 손이 저리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안 저리고 또 아침에 저리기도 하고 안 저릴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팔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그림처럼 네.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엎겨진 상태로 1분 정도 있으면 손이 저런다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 수근관 증후군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은 부위를 만져 눌러서 네. 손바닥이 저린다라고 느낌이 올 때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좀 예방을 해야겠어요. 아니요, 뭐 나중에 생긴 다음에 하셔요. 안 생기도록 지금부터 잘 이렇게 네, 마사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컴퓨터를 하거나 네, 손을 네. 반복적으로 쓰는 네, 작업 네. 많이들 요즘 하시거든요. 네, 네, 네. 중간중간 스트레칭 해주면 아무래도 예방되지 않을까요? 훨씬 낫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근관 증후군은 주로 반복적인 일에 의해서도 많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요. 네. 좀 중간중간에 쉬고 스트레칭에 좀 반드시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사이가 긴장되면서 오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네. 손을 쭉 제껴서 좌우로
돌려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증상이 나타났는데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참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프신 분들은 방금 한 스트레칭처럼 이렇게 쉽잖아요. 작업하시는 중간중간 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선생님도 한번 선생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 예. 한번 해주세요. 잘 누르겠습니다. 그냥 누르신대요,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건초염이라고 하는 거는 손목을 지나가는 이 힘줄들이 네. 다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이제 요 바깥쪽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교차로에서 서로 부딪히면 생기는 병, 하나는 득결 방식병. 아픈 부위가 비슷하고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잘 감별하셔야 됩니다.